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물가랑 실업률입니다. 이 둘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블랑시어 교수의 교과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을 정말 괴롭혔던 질문이거든요. 아니, 왜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70년대인데요. 그 전까지 경제학자들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공식을 믿고 있었어요. 뭐냐면 실업률을 좀 낮추고 싶으면 물가가 약간 오르는 건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딱 시소 같죠. 그런데 1970년대에 이 완벽해 보였던 관계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학계 전체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찾아낸 그 빠진 조각.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바로 그 기대 심리였습니다. 아, 이걸 빼먹었구나. 이 기대라는 변수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기대라는 퍼즐 조각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현대 필립스 곡선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 안에 왜 실업률이 0%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즉 자연 실업률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화면에 수식 하나가 딱 떴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암호 같기도 하고,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경제 미스터리를 풀어낼 마스터키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암호를 한 글자씩 차근차근 해독해 보자고요. 자, 이 공식에 나오는 주인공은 딱 4명입니다. 먼저 파이 T. 이건 실제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마트 가서 피부로 느끼는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죠. 다음은 파이 ET. 이가 붙었죠? 이건 사람들이 예상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UT는 현재의 실제 실업률. 마지막으로 UN.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인플레이션이 막 더 심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갑자기 꺾이지도 않고 딱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바로 그 경제의 균형점 혹은 기본값에 해당하는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실제 실업률 UT랑 자연 실업률 UN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식에서 괄호 안이 0이 되니까 오른쪽 전체가 그냥 0이 되어버리죠? 그럼 남는 건 뭐죠? 왼쪽에 실제 인플레이션 파이 T가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 ET와 같아진다. 즉,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상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이 공식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미국 자연 실업률을 계산해 봤더니 약 6.2%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개념에 이제 막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자연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무슨 물리법칙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천만에요. 자연 실업률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변해요. 그렇다면 이 움직이는 목표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사례로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아까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6%가 넘었던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1990년대 이후에는 4%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원인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한때 막강했던 노조의 힘이 약해졌고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죠. 또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됐고, 심지어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일자리 찾는 방식 자체가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들이 전부 맞물리면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아래쪽으로 돌린 겁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자연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높은 실업률, 이걸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경제학자들이 꼽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제도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해고를 아주 어렵게 만든다거나 실업수당을 굉장히 넉넉하게 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새로 뽑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자연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06년 당시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인데 정말 천차만별이죠? 특히 스페인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각 나라마다 노동시장의 구조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970년대의 미스터리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의 현실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마치고 나니 우리 눈앞에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단순한 필립스 곡선은 잊어라. 사람들의 기대가 정말 중요하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단 역할을 하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셋째, 이 자연 실업률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 마지막으로 이 실업률을 결정하는 건 각 나라의 노동조합, 세계화의 정도, 여러 사회정책 같은 아주 구조적인 요인들이다. 결국 실업률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연 실업률은 그냥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이 자연 실업률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